그러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심리학으로 박사를 받고 지금은 심리 및 뇌과학과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자기소개는 뭐 저 자신에 대한 것보다는 여기 아마 저랑 전공이 다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전공을 좀 소개를 할 텐데, 제 전공은 인지신경과학이고 특히 인간의 기억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여기는 약간 생물학이나 의과학 쪽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인지신경과학은 약간 심리학하고 뭐 뇌과학 혹은 신경과학이 뒤섞여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뇌의 활동이 인간이나 동물의 생각, 감정, 행동 같은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연구를 하는 분야이고, 뭐 인자나 신경세포 수준에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좀 더 큰 스케일에서 어떤 뇌 영역이라든지 뇌 전체의 활동을 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범위에서 뇌 활동을 보기 위해서 뇌영상 방법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특히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fMRI를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행동 실험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fMRI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뇌의 혈류량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MRI 스캐너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주렁주렁 달고, 사람들이 프로젝터로 화면을 보면서 뭐 버튼을 눌러서 반응을 한다든지 뭐 그런 종류의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저는 박사 과정에서는 주로 소위 말하는 마인드 리딩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어 약간 뇌의 활성화 패턴을 읽어서 이 사람이 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알아내는 종류의 연구였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수많은 얼굴 사진들을 보거나 아니면 기억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서 상상할 때 외측 부정엽이라고 하는 어떤 어 뇌 영역의 활성화 패턴을 읽어 들여서 그걸 가지고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뇌 활동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얼굴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했던 연구였고요.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는 그런 걸 했고, 지금 박사 과정에서는 좀 더 복잡한 기억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같은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좀 영화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기억을 연구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할 두 가지 연구도 이쪽 주제에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과 앞으로 또 진행할 연구는 영화나 이야기보다도 더욱더 현실에 가까운 그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에 대한 기억을 할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냥 사람들이 평소에 놀면서 하듯이 뭐 인터넷을 사용하고 나서 그 내용을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동네를 막 걸어 다니면서 카메라를 들고 영화를 찍듯이 촬영을 하고 뭐 그 내용을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생각나는 아무 말을 MRI 스캐너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 말 중에는 뭐 자기가 옛날에 뭐 겪었던 기억도 있고 그냥 지금 생각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경험에 대해서 기억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뭐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하는지 뭐 그런 종류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 발표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연구는 제가 박사 과정 중에 진행했던 두 가지 연구이고, 사람들이 어떤 현실과 유사한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을 연구하는데 지난 몇십 년간 보통 인지신경과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오면은 실험실에 오면 뭐 단어 목록 같은 걸 보여주고 그거를 그냥 세상에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만약에 너 영화 뭐 봤어? 어땠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단어 목록과는 좀 더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이런 현실에서의 기억은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사건 간의 관계가 어떻게 기억과 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이 fMRI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그 MRI 스캐너 안에서 그냥 영화를 봅니다. 짧은 영화를 몇 번 보는데 좀 재미있으시라고 잠깐 틀어 드리겠습니다. But a single lie is what you're getting, and you should get it right. That's what I'm saying. Go ahead and try. 소리가 잘 났나요? 소리가 났군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실제로 본 영화는 10가지가 있었고요. 애니메이션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MRI 스캐너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영화 10편 본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인스트럭션스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실제로 어떻게 말을 했는지 Puts a 들려드리겠습니다. record on the record player, and then it skips, and then she gets all annoyed, and she fixes it, and then she notices whenever she does something to the record player, it sends her to a different place, a different part of her life. She puts it on a different song, and then like all of a sudden she's in a different apartment, and then she's pregnant, and then she notices like the more she fools around with the record and adjusts it, like it just makes her like more and more pregnant, and then she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약간 삐삐삐삐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MRI 스캐너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MRI 참가자들이 실험을 하고 나면은 참가자가 아닌 어떤 연구 보조원들이 이 영화들에 대해서 주석을 작성하는데요. 일단 하나의 영화를 되게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로 쪼개고 그 사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구 보조원들이 MRI 참가자들이 어떤 사건을 기억을 하고 또 잊어버렸는지를 이렇게 매칭을 해서 코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영화를 이루는 사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어떤 영화 자체를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점들이 영화의 장면 혹은 사건이고 그 점들 간의 연결 강도가 이 사건들 간의 유사성입니다. 그러면 유사성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에 대한 주석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각 사건을 설명한 글의 내용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때 인공지능 자연 언어 처리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글을 숫자의 벡터로 변화를 합니다. 한 500개 정도 되는 숫자로 변화를 하고 이 모델은 구글에서 개발한 유니버설 센텐싱 코더라고 하는 모델인데 문장의 의미가 유사하면은 이 두 벡터들이 어떤 다차원 공간에서 비슷한 거리에 위치를 하게 되도록 그렇게 모델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의 유사성은 코사인 유사성을 계산하면은 이것의 연결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이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달리 말하면 중심성이 높고 반면에 어떤 사건들은 중심성이 낮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서 각각의 사건의 중심성을 계산을 하고 이것이 어떤 기억 수행이나 아니면은 뇌 활동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실제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10개의 영화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되게 구조가 다양하고 왜냐면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심성 또한 사건마다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들이 각각의 사건이고 서로 다른 색깔이 서로 다른 영화죠. 그래서 10개의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건의 중심성과 기억 수행이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중심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그 사건을 회상할 때 기억해서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심성이 높을수록 더 잘 기억이 됩니다. 다음으로 뇌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저희는 특히 뇌 해마라고 하는 이 영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은 이 해마의 활성화 정도가 클수록 이후에 그 장면을 더 잘 기억한다. 그리고 이때 어떤 영화 장면이 끝난 다음에 얘가 더 많이 활성화될수록 그 장면을 내가 경험한 것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는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의 기억과 더 관계가 깊게 되죠. 그래서 비슷한 분석을 해서 영화를 보는 동안에 각각의 영화의 사건이 하나가 끝났을 때 이 해마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측정을 한 결과 중심성이 높은 사건에서 더 활성화가 많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해마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의 정도가 중심성이 높은 사건이 더 잘 기억되게 되는 이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영화를 보는 동안이었고요. 그럼 영화를 본 뒤에 기억해서 말하는 동안의 내 활동은 어떨까요? 그래서 기억을 회상할 때 중심성이 높은 사건과 낮은 사건을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본 결과 중심성이 높은 사건을 회상할 때 이런 외측과 내측 두 정역 영역에서 더 높은 활성화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런 영역들은 이전 연구들에서 볼 때 기억을 생생하게 회상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영역들과 상당히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뇌의 활성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활성화 패턴을 또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어떤 특정한 사건을 회상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키마틱을 보시면은 이 작은 네모가 MRI 영상의 한 복셀, 픽셀 같은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만약에 활성화가 높으면 더 밝은 색으로 나타나고 낮으면 어두운 색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같은 사건에 대한 패턴이 어떻게 비슷한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이런 내외측 부정협에서 참가자 간 유사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 간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기억 표상이 이런 내용들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높은 참가자 간 유사성을 보이는 영역을 따로 살펴본 결과 중심성이 높은 장면을 회상할 때 그렇지 않은 장면보다 더 참가자 간 유사성이 패턴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성이 높은 장면들은, 다시 말해서 중요한 장면들은 더 기억의 왜곡이 덜 일어나고 사람들 간에 더 비슷한 방식으로 기억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스터디의 결론은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건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들은 더 잘 기억이 되고 성공적으로 기억을 저장하고 회상하는 데 관련된 뇌 활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어떤 복잡한 경험에 대한 기억은 사건들이 이루는 네트워크 구조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는 사건 간의 연결에 대한 연구인데, 사실 이야기의 구조를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사건이 어떻게 분절이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영화나 이야기는 뭐 우리 삶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항상 연속이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뭉텅이로 기억을 하지 않고 항상 분절된 사건으로 경험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해마의 활성화로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분절이 경험이 될 때 그 경계에서 약간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의 반응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왜 생겨나는지를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약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런 환경에서 들어오는 인풋과 내가 예측한 것 간의 불일치가 일어날 때 내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기억을 회상할 때는 그때도 사건 간의 경계가 분명 존재하는데 사실은 예측하고 비교할 수 있는 외부 경험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사건 간의 경계가 우리 자신에 의해서 완전히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기억을 회상한다든지 그냥 생각을 할 때 나타나는 이런 내적인 경계에서는 어떤 신경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두 번째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는 앞서 보여드린 첫 번째 연구의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영화를 10개를 이어서 보고 또 자기가 본 모든 영화들을 기억나는 대로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말을 합니다. 이때 초점은 이렇게 회상을 할 때 한 기억과 다른 기억 간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내 반응이
영화를 보는 동안 전환이 일어날 때, 즉 외부 자극에 실제로 차이가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뇌 반응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영화관의 경계가 나타날 때는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일시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반응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청각피질은 영화가 잠깐 끝났을 때 음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고, 반면에 예측 도정역 같이 그런 낮은 수준의 자극에 사실 반응을 잘 안 하는 영역 같은 경우는 뭔가 인지적인 차이를 반영을 하는 것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영화를 보는 동안이었고, 기억을 회상하는 동안에도 약간 반응은 적지만 약간 비슷한 어떤 활성화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면은 영화를 볼 때랑 기억을 할 때 실제로 뇌 반응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패턴 유사성 분석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뇌 영역을 보면은 이 영역에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회상할 때 영화 간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활성화 패턴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경계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일단 영화가 끝난 시점에서 한 15초 정도 그때 나타나는 뇌 활성화 패턴을 평균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 보기랑 회상하기 이 사이에서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그냥 이 패턴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영화 간의 경계가 아니라 그 영화 가운데 중간에서 나타나는 활성화 패턴을 마찬가지로 추출해서 영화 보기랑 회상 간의 유사성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뇌 전체에 있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밝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기억 회상할 때랑 영화를 볼 때, 특히 영화 간의 경계 특히 비슷하게 활성화 패턴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근데 보시면은 이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 기억 회상에 많이 관여한다고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부분, 아까 또 보여드렸던 이 부분을 특히 하나 끄집어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영화를 볼 때 나타나는 패턴 유사성 매트릭스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열과 행이 일단 서로 다른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경계, 바운더리에서의 패턴 10개가 있고 바운더리가 아닌 부분에 패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의 셀들은 패턴 유사성, 그러니까 그냥 correlation 밸류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영화 경계에 있는 패턴들은 그 영화가 뭔지 상관없이 그냥 서로 다 되게 비슷한데 반면에 논바운더리 패턴들은 별로 비슷하지가 않죠. 그리고 기억을 회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계에서는 패턴들이 다 비슷한데 바운더리가 아닌 곳에서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영화를 볼 때랑 회상할 때를 서로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슨 영화이든 아니면 심지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가 뭐든 상관없이 뭔가 전환이 일어날 때는 패턴이 항상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뇌 표면에서 보이는 활성화 패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와 회상할 때 어떤 영화 간의 경계에서는 이렇게 딱 눈으로 보기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성이 왜 나타나는지를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복잡한 관계로 일단 넘어가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구는 정신적인 맥락 간에 어떤 큰 단절이 생기면은 어떤 특정한 상위의 영역들에서 아주 특별한 되게 일반적인 방식의 뇌 활성화 패턴이 관찰이 되고 그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생각하든 뭐 어떤 방식의 과제를 수행하든 그런 거랑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맥락 전환이 일어날 때면은 그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뇌 활동은 아마도 어떤 정신적인 전환에 수반하는 되게 일반적인 인지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어떤 마인드 블랭킹, 마음을 비우는 상태와도 뭐 유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현상은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공동 저자인 제니스 첸 박사님과 저희 연구실 동료들, 또 연구비를 지원해 준 기관들에 감사를 표합니다.